안녕하십니까.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5장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익히기. PPT 자료는 6장이나 되어 있는데 5장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주차 수업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여지껏 사용하시면서 앱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constraint layout이라는 녀석이 배치가 되어 있는 기본 값을 사용했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레이아웃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라 함은 말 그대로 다른 위젯들을 또는 다른 뷰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레이아웃들의 종류를 좀 살펴보고 각각의 속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본 위젯들을 좀 살펴봤고요. 물론 여러가지 위젯이 더 남아 있습니다. 고급 위젯 부분도 남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급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추가 레이아웃을 추가 위젯들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레이아웃을 좀 살펴보고 그 뒤에 내용을 더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중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constraint layout,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constraint layout 같은 경우에는 기본 레이아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난 뒤에 해당 레이아웃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본 레이아웃들을 좀 먼저 또 보고 그 뒤에 constraint layout은 다음 학기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학습 목표. 자, 레이아웃의 개념을 이해한다. 두 번째, 화면을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자바 코드만으로 화면을 작성해 본다. 즉, 레이아웃 없이, 즉 XML 파일이 없이 화면을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내용을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리니어 레이아웃을 살펴보고 그 외에 기타 레이아웃, 기타라고 칭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레이아웃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레이아웃의 개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위젯 또는 뷰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이아웃은 자 보시면은 물론 최상위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될 것이고요. 그 밑에 뷰 클래스들이 존재하고 그 하위에 뷰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그 뷰들을 전체를 다해서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당되는 뷰의 값으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 레이아웃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것은 리니어 레이아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속성들이 다른 레이아웃은 쓰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레이아웃에는 존재하는, 즉 테이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추가 속성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드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추가 속성이 존재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이 리니어지만 리니어만 쓰는 게 아니고 실제 필드에서는 앱을 개발할 때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이 좀 복잡해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하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는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개념을 잘 숙지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또 그리고 다른 레이아웃에 겹쳐서 나오는 프레임 레이아웃이요.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과 그리드 레이아웃은 마치 비슷하게 보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들, 즉 테이블은 표 형태를 표시하는 것,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이 테이블 레이아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또 다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논종이처럼 나타내는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자, 그래서 뷰그룹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으며 내부에 무엇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그래서 레이아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리니어만 쓰는 게 아니다. 리니어와 다른 레이아웃들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레이아웃인 리니어 레이아웃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아웃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성을 보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예, 방향성,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젯들이 어떠한 형태, 어떠한 순서로 배치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속성 값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라디오 그룹 안에도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자, 요 속성들 좀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사용되는 속성, gravity라는 속성입니다. gravity요. 자, 해당되는 단어도 모르시면 적어 놓으셔야겠죠. 예, 중력이라는 뜻입니다. 중력.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중력이라고 하지만 사용할 땐 정렬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 배치할 위젯의 정렬 방향을 좌측, 우측, 중앙 이런 형태로 설정하는 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좌측, 우측, 중앙을 말해요. 즉 상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패딩 속성은 우리 지난번에 봤죠. 충전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패딩, 안쪽에 채우는 것이죠. 안쪽 여백을 설정하는데 또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레이아웃 안에 배치할 위젯들의 여백, 많이 사용되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좀 중요하죠. 가중치라고 해석을 주로 하는 웨이트라는 속성입니다. 레이아웃 웨이트죠. 레이아웃 언더바가 붙어 있으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웨이트를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이 전체 화면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가중값을 설정한다. 여러 개의 레이아웃이 중복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오늘 또 살펴보게 될 텐데 배치를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균등 분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튼이 3개가 있는데 넓이가 랩 컨텐트인 경우에 딱 필요한 만큼만 버튼들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측에 이만큼의 공간이 남게 되겠죠. 이 남아있는 공간을 이제 전체로 바라보고 3개의 위젯을, 버튼을 균등하게 넓이로 포함을 시킨다. 이럴 때 사용되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실습으로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죠. 자, 그리고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라는 속성, 기준선을 정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레이아웃 안에 배치할 위젯을 보기 좋게 정렬을 하겠다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즉 옆으로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것들 위젯들 중에 높이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기에 좋게 정렬, 기준선을 적용해서 정렬하는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레이아웃들은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것이요. 선형 레이아웃, 즉 리니어 레이아웃입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리고 또는 오른쪽으로 차례로 배치하는, 즉 수직과 수평으로 배치하는 레이아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 레이아웃이요. 자, 위젯 자신이 속한 레이아웃의 상하 좌우의 위치를 지정해서 배치를 시키는 것. 즉 선형 레이아웃처럼 놓는 순서대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값으로부터 특정 위젯이 어떠한 위치에 가 있겠다 라고 배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위젯도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자신이 부모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해서 해당 위치에 특정한 뷰를 배치시키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입니다.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화면 해상도가 다른 이렇게 뷰의 크기가 있을 텐데요. 이 화면을 나타내는 해상도가 폰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또는 태블릿으로 가게 되면은 고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여백이 생기거나 화면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아웃은 테이블 레이아웃이요. 말 그대로 표 형태로 배치를 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말하게 됩니다. 다만 얘는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 엑셀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스타일시트 쓰다 보면은 이렇게 위젯 그러니까 셀들 두 개를 병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상하에 대한 병합을 합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젯을 행과 열의 개수를 지정해서 테이블 형태로 배치하는 레이아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하가 병합이 되지 않는, 합쳐지지 않는 것에 불편함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나온 것은 또 추가적으로 있는 레이아웃이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행 또는 열을 확장해서 다양하게 배치할 때 더 편리하다라는 기능을 갖는 레이아웃입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먼저 프레임 레이아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있는 위젯들은 말 그대로 놓는 순서대로 겹쳐서 표시가 됩니다. 겹쳐서 중복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물론 중복되어 있는 것들 중에선 포그라운드로 뺄 수도 있고요. 또는 비지빌리티로 가려줄 수도 있는 형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썼던 리니어 레이아웃은 위에서 아래든 좌에서 우던 수직 수평 형태로 배치를 할 때 쓰는 것.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특정한 기준값을 갖고 해당되는 기준의 어느 위치에 상대적인 위치에 위젯들을 배치하겠다라는 기능을 갖는 것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고요.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은 표 형태로 위젯들을 배치할 때 사용되는 것. 뭐 예를 든다면 계산기 프로그램의 버튼들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네, 특징으로는 좌우에 해당되는 셀 기준을, 표의 기준을 합쳐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의 병합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쓰면 좌우에 합치는 기능, 상하를 합치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을 해준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은 프레임 레이아웃 안쪽에 있는 위젯들이, 뷰들이 겹쳐서 표시가 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습을 위해서요. 먼저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겠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레이아웃 샘플이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는 저장 위치 관리 잘 하시고요. 물론 자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로딩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잠시 기다려 보면요. 우리는 평소에도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우리는 넘어가 보면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처음 생성 시 activity.xml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XML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글씨를 넣어 놓게 되면은, 즉 여러 가지 위젯들을 배치시켰을 때 해당 위젯들이 배치되는 방향성을 갖는 레이아웃이라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다운로딩 할 게 많네요. 다운로드 하느라고 로딩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속성 값은 버티컬과 호리젠탈 두 가지로 갖는다 고 얘기하고 아래쪽에 샘플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사용하던 내용이네요. 자, 로딩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코드로 가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하면 조금 보기가 편할까요? 자, XML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XML로 봤을 때 코드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는 constraint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선택을 해서 대문자 L 넣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맞죠?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 화면에 보여드릴 때 조금 글씨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좀 더 키워야 될까요? 에디터에 폰트의 사이즈를 한 28 정도? 좀 더 키워볼까요? 32. 영상으로 보시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 좀 키워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집어넣는데 이때 빠지면 안 되는 속성이 오리엔테이션 속성이라고 했죠.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호리젠탈과 버티컬, 즉 우측에 나타나 있는 이 절명값이요. 자, 저희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할 때 거의 대부분 버티컬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불필요한 텍스트 뷰는 삭제를 시켜버릴게요. 삭제를 하고,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위젯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여기 교재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그 XML 값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속성들은 생략을 하고 작성을 된 겁니다. 이렇게만 적으시면 안 돼요. 넓이와 높이는 항상 있어야 되죠.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넓이와 높이는 필요하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네. 또는 이렇게 호리젠탈로 배치를 하면 좌에서 우 방향으로 옆으로 배치가 된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그럼 그래비티 속성을 한번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버튼 속성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자바 코드를 만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넓이, 높이, 매치로에 그리고 텍스트 값으로 버튼 1 이렇게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아이디도 주지 않을게요. 우리가 자바에서 이 핸들링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놓으면은
예, 버튼이 기본적으로 좌측 상단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 안쪽에 있는 녀석한테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아니고 그냥 그래비티죠. 그래비티를 줬을 때 버튼이라고 칭하게 된다면, 자, 보시는 것 같이 버튼이 하단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비티 속성에 의해서 하단으로 이동을 한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나는 기준을 오른쪽으로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right라는 속성을 주면 시작 위치가 우측으로 변환이 일어나죠. 자, 둘 다 혼용해서요, 우측 하단으로 가라 고 얘기를 할 거라면 요 뒤에다가 파이프 기호를 붙이신 뒤에 원 표시 Shift 키 누르시고 작업하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버튼에 해당되는 속성을 주게 되면 우측 하단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능 이해되시죠? 자, 이 녀석은 레이아웃 안쪽에 있는 위젯들을 이렇게 처리하겠다 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비티가 되겠죠. 자, 그래비티. 제가 잠시 그래비티를 지워 보겠습니다. 기본 값은 좌측 상단. 근데 버튼한테 그래비티를 줄 텐데, 이번에는 레이아웃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주면서 right 이렇게 주면요, 나는 부모로부터 오른쪽에 가겠다.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버튼을 줬을 때 이 속성은 적용되지를 않아요. 나는 부모로부터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그 하단에 추가적인 속성들이 배치가 될 수 있죠. 추가적인 위젯들이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위젯이 난 부모로부터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은 right, center, 그리고 left,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센터, 호리젠탈, 수평값도 가능합니다. 또는 센터, 버티컬. 자, 상하는 안 움직인다 그랬죠. 상하는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그래비티일 경우에는, 그냥 그래비티일 경우에는, 그냥 그래비티일 경우에 센터 하면은 중앙 정렬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차이점을, 두 가지 속성, 그래비티와 레이아웃 그래비티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 그래비티 속성이요, 자신의 위치를 부모의 어디쯤에 배치시킬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것이 레이아웃 언더바가 붙는다. 자, 이제 얘는 좌우 수평 방향에 대해서만 그래비티를 줄 수 있으며, 즉 상하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속성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해 본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즉 여기 버튼이 이렇게요,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을 3개를 집어넣는데 이 버튼의 크기를 임의의 값으로 100dp로 줬습니다. 넓이와 뭐 100dp, 110dp 정도 좋네요. 그 얘기는 여기가 레퍼런텐트가 아니고 100dp 정도로 줄 것이고요. 그리고 100dp로 주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은 현재 그냥 그래비티로 준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신이 부모의 센터에 가게 있다 라고 하니까 레이아웃 그래비티 센터 이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버튼이요, 요 샘플 예제, 실습 예제에서 센터를 주겠다. 자, 근데 글씨가 다시 자신의 위젯 전체, 이 버튼 위젯을 보니까 위젯의 우측으로 이동이 되어 있네요. 상단으로요. 자, 그러면 자신의 안쪽에 있는 녀석이 해당되니까 이렇게요. 버튼은 텍스트를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버튼을 안에 텍스트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right 해주시면
이렇게 원래 엄밀하게 말한다면 탑 이렇게 정의겠죠. 라이트 탑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 모양과 같게 나오게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버튼을 2개 더 배치를 시켜서 버튼 2, 버튼 3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 버튼은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놓는 순서대로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버튼은 오른쪽으로 보낼 게 아니고 왼쪽으로 보낼 거니까, 자, 여기 센터가 아니겠죠. 레프트가 될 것이고요. 그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글씨는 좌측에 중앙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래비티 속성에서 레프트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센터로 준다라면 요 형태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신 안쪽에 있는 거, 자신이 포함된 곳으로부터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버튼도 이제 지정을 해 봅시다. 얘는 라이트 오른쪽으로 배치를 시키면 우측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비티 값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그냥 그래비티 속성으로 우측 하단이니까 우측 하단에 해당되는 버튼을 주게 됩니다. 라이트 버튼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은 해당되는 버튼 안쪽에 있는 텍스트 값이 우측 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얼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면, 자, 위젯들이 배치가 됐을 때, 특히 수평 방향으로 배치가 됐을 때, 즉 호리젠탈로 배치가 됐을 때, 만약에 위젯들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라면 이렇게 배치시키는 것보다 가운데 어떠한 기준 라인을 만들고 기준선에 맞춰서 중앙 정렬을 시킬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는 true와 false 값을 갖게 돼서 그래도 정렬, 수평 방향에서 정렬을 할 때 좀 보기 좋게 정렬하는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이 XML 파일에서는 적용해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레이아웃 안에는 또 다른 레이아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를 레이아웃이 중복되었다, 중첩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레이아웃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아웃 안에 또 다른 레이아웃을 배치시킬 수 있다라는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치시키는 것을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현재 레이아웃에다가 또 XML에다가 계속 작업을 하시면은 좀 불편하니까 우리 XML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RES 폴더 밑에 레이아웃 폴더 하위에 현재는 activity underbar main.xml 파일만 있기 때문에, 자, 이 레이아웃에다가 오른쪽 버튼 new 가셔서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선택하시면 새롭게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입력창이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 레이아웃의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레이아웃 안쪽에 있는 레이아웃을 얘기하기 위해서 inner layout이라고 XM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 자, 그리고 루트 엘리멘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쓰면 또 constraint 레이아웃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아이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주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XML 파일 하나가 inner layout이라고 추가되는 게 확인되시죠? 주의사항은
XML, 즉 리소스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모든 글씨가 소문자로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문자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문자가 포함이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ML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요 안에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 기본적으로 버티컬 형태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다가 또 다른 레이아웃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일단 넓이는 매치로 하고 높이는 랩으로 하겠습니다. 균등 분할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배치될 속성을 위해서, 위젯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값은 똑같이 버티컬로 놓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이 상태에서 슬래시로 끝내면 안 되죠. 이렇게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넣어줘야겠죠. 자, 첫 번째 이 공간에, 요 공간에 레이아웃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직 방향으로 가고, 다시 또 버튼 두 개를 배치하는 레이아웃은 수평 방향을 유지하고, 마지막의 것은 수직 방향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중첩을 시켜보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먼저 구성 먼저 할까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은 가운데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배치해서 넓이는 매치, 높이는 랩으로 갈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위젯들은 호리젠탈로 옆으로 배치들을 하도록 해라 고 말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레이아웃이 끝나겠죠. 자, 마지막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다시 수직 형태로 위젯들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매치 랩 형태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속성 값은 버티컬로 지정을 하고, 이런 형태로 주머니를 열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요, 현재로서는 이 레이아웃들이 안 보여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위젯들이 없기 때문에 랩 컨텐트, 즉 높이가 안 맞아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레이아웃에다가 버튼을 만약에 배치를 한다. 그냥 랩으로 배치하겠습니다. 텍스트 값으로 그냥 1이라고 줘볼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여기에 버튼이 표시되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이 버튼을 중앙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이 버튼한테 나는 투모로우부터 그래비티를 방금 배웠거든요.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센터로 주겠다. 그럼 가운데 정렬이 일어나게 되겠죠. 가운데 정렬이요. 자, 좀 줄여서 이쪽을 코드를 잘 보이게 크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버튼을 더 이 레이아웃 안에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글씨를 2로 바꿔줄게요. 버튼 2번을 의미하는 형태로요.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자, 이 두 번째 안쪽에 있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버튼을 또 하나 집어넣었다 고 가정을 하고요. 이 녀석은 버튼 3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 레이아웃 안에다가 얘는 버튼 4번이라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근데 그래비티에 대한 센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직은 가능하지만 수평으로는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아까 위에 버티컬일 경우에는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상하를 움직일 수 없다. 자, 수평일 경우에는 수직 방향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수평 방향의 센터가 못 준다. 그 얘기는 부모로 가지고 있는 이 레이아웃에서 가운데 있는 레이아웃이요. 수평 방향의 레이아웃에서 다시 여기서 그래비티를 주면서 센터를 주면 중앙으로 몰리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센터를 줬을 때 이 배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레이아웃, 즉 안쪽에 있는 세 번째 레이아웃에다가 버튼을 다시 또 두 개 배치해 보겠습니다. 얘는 5번 버튼, 6번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 위에 있는 첫 번째 위쪽 요 부분 레이아웃과
부분을 나타내는 레이아웃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버티컬로 주어진 안쪽에서 이 버튼의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센터를 주면 수평으로만 중앙이 정렬이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형태로 일단은 버튼들을 배치할 수 있다. 레이아웃으로. 여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레이아웃끼리 중첩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네, 중첩 레이아웃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다른 레이아웃을 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리니어 안에 리니어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레이아웃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모양이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들을 배치를 했는데 아래쪽 부분이 요 하단 부분이 그냥 공백으로 남아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요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속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에 이어서 웨이트 속성 값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